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보시면 36페이지 28번부터 봅니다. 36페이지 28번부터 보시면요. 다음은 소득세법에서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을 대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OX요. 우리 올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인데, 그럴 때 부동산 여기에 여러분들이요. 자, 부동산에 공익사업 상해 권리에서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 없지만 부동산 상해 권리, 부동산 상의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 있잖아요.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은 이게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잖아요. 임대 사업소득. 그랬을 때 이 부동산에 미등기 부동산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미등기 부동산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가 포인트인데, 사업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이에요? 사업소득입니다. 포함하고요. 미등기 부동산 포함하고 사업소득이고, 부동산 상해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에서 부동산 상해권리에 어떤 게 있냐, 전세권이라든가 전세권 대여소득, 또 부동산 임차권 대여소득,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지상권과 지역권 요거 대여소득은 얘네들은 공익사업과 작년 개정세법이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공익사업과 요거 무관한 것은 원칙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요거보다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근데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기타소득입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 나오면 공익사업과 무관한 건지 관련한 건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다? 기타소득이라는 거요.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28번 문제 1번 지문 다시 봅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X죠, 여러분들? 네,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2번 보니까요. 거주자가 3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하고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부토지 임대가 받은 보증매각 계획이 3억 원인 경우 간주임대를 계산하여 사업소득 총수금액에 산입한다. OX요. 네? X입니다. 우리가 임대소득은 월세계약 형태의 임대료 월임대를 받는 소득세를 전제로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보증금, 전세금 나오면 뭐라고요? 전세주택입니다. 전세주택은 예외적인 거예요. 보증금, 전세금 나왔을 때. 그래서 지문에 보증금, 전세금이 들어있으면 전세주택인데, 전세주택은 몇 주택 이상이면서?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지. 딱 3억 원일 때는 간주임대료 총수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3억 원이니까 3억 원을 초과했어야 됩니다. 3억 원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주임대료 총수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세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 안 해요, 임대사업소득을. 근데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고 보증막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 총수금액에 산입합니다, 전세주택은. 그래서 2번 X입니다. 3억 원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가 9억 원 초과는 고가주택은 주택수 지역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OX요. 예? 맞잖아요.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1주택이라도 과세를 합니다. 주택수 관계없고, 국내, 국외, 지역 관계없이 고가주택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주택수 지역에 관계없이.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꼭 초과주택이요. 4번입니다. 3번 맞고 4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되었는 소득이요. 이 일시적이었던 뭐였던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받은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맞아요. 5번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민법의 물상보증 생각하세요.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어떻든 간에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받은 거잖아요. 물상보증이니. 그러니까 사업소득입니다. 6번 미등기 부동산을 대여 얻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X입니다. 아까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고. 29번 봅니다.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1번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이요. 단 고가주택 임대소득과 9개 소유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거. 원래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잖아요. 근데 고가주택과 9개 소유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합니다. 기억번이요. 이때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로 어떻게 한다? 한 개 주택으로 봅니다. 국세는 한 개 주택으로. 구분 등기된 경우는 물론 각각 1개 주택으로 계산하지만 원칙은 다가구 주택 한 개 주택으로. 니은번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수로 계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소유주택이 아까 우리가 종부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다른 세금은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와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해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이면 누구 주택으로? 갑의 주택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근데 다른 세금들은 종부세라든가 양도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요. 지분 상관없이.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할 때 부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고. 소득세 계산은 개인별로 각각 과세하는데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한다? 합산해요. 부부.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지만 주택수는 합산하고. 1번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 누구의 주택으로 해요? 임차인, 전세반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바꾸겠죠? 그리고 임차인, 전세반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전대 전전세 했을 때. 양가로 2번 해당 과세기간에 총 수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제 2019년 귀속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분리과세 이제 종합과세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 시 산출세를 구하는 경우에 빈칸을 올바르게 기입하세요 그랬습니다. 친절하게 제가 기입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입하세요 이렇게. 자, 그 사람들 근데 시험에서는 친절한 존댓말 없습니다.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소득의 산출세액이요. 수익금액에서 1- 필요용비요. 자, 곱하고 여기서 또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 또 세율 몇 프로를 곱합니다. 그럴 때 세율은 몇 프로?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은 가로넣기 합니다. 14% 세율을 곱하고 세율이 10% 아니에요. 14%라는 거 주의하고 10% 아니고 14%고. 필요경비율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몇 프로요? 60%고요. 60%. 미등록자는 몇 프로? 미등록자는 몇 프로? 50%를 공제해 줍니다. 필요경비율이. 그래서 1- 필요경비율이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는 1- 경비율이 자 등록자 60%니까 결국 수익금액이 곱해지는 금액은 몇 프로 곱해? 40%를 곱하는 거예요. 40% 곱하고. 그 다음에 공제되는 금액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얼마를 공제해줘요? 수익금액에다가 예를 들어서 등록자 40% 곱하고 그 다음에 그 공제되는 금액 얼마를 빼줘요? 등록자는 얼마? 400만 원 공제하고 400만 원. 그 다음에 임대주택 미등록자는 얼마? 200만 원 공제하고요. 200만 원. 여러분이 손으로 다 써놨으니까 이제 분리과세 시 세율 14%라는 거, 10%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등록자의 필요경비율, 미등록자의 필요경비율, 그 다음에 공제되는 금액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30번 봅니다. 상가임대는 한 채든 두 채든 월세든 전세든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여러분. 상가는 뭐 한 채든 두 채든 월세 계약들 임대, 전세 계약들 보증만 받고 임대 무조건 과세고, 주택 임대가 주택 수에 따라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월세 계약대로 월임대를 받으면서 임대에 따르면 일개 소유하는 자 주택 임대수익은 비과세예요.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소유주택은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다. 전세주택과 월세주택은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딴 거 없어요. 전세금 보증금이란 말이, 전세금이나 또는 보증금이란 말이 있으면 전세주택이고, 그게 없으면 뭐예요? 월세주택인 거예요. 그래서 1주택을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세주택은 근데 고가주택이라도 1주택은 과세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월세주택과. 월세주택은 고가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를 하지만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1주택일 때는 과세 안 해요. 2주택일 때 월세 계약 형태 임대하면 과세입니다. 전세주택은 2주택 과세 안 해요. 몇 주택부터 전세주택은 3주택부터. 엔드 3주택이면서 엔드 보증 합계액이 얼마? 3억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 3입니다. 8번 테마. 보유기간의 기산점. 아까 요거 이제 OX에 나왔었는데,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원래 일쓸 때 비과세, 양도 및 취득 시기 이런 거 다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부터예요.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 개시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비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 증여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증여받은 날이에요. 세율 적용 시든 장특공 적용 시든. 증여 이율과세 특례, 배우자 직계주민 속한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다 전부 다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예요. 장특공제든 그 다음에 세율정신 보유기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 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계산은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모기 한 마리가 자꾸 조그만 모기가 무는 게 따라다니면서 나를 공격하네. 자,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추계 결정 봅니다. 장부 등 증빙 서류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추계에서 결정하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아까 문제 여러분 틀리신 거 잘 봐야 돼요. 양도가액이 불명하다고 하는지 취득가액이 확인 안 된다고 하는지. 양도가액이 확인 안 될 때는 양도가액을 어떻게 추결정 경정한다? 매감기. 취득가액 불명할 때는 매감한기. 자, 환산가액은 순서 바뀌면 틀리고, 이건 상식이고,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고. 3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양도차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해야 하고? 실거래가. 양도차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의한다. 필요경비 산정 원리요.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실거래에 의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립과 양도비 직접 비용 합한 금액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인정 확인 다 안 돼서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같은 걸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뭐 한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하고. 3번 특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중에서 특별히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계산 공제의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식과 양도비용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는 거. 5번 봅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요.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추계해서 정한다. 매매사기나 감정가격이나 환산가격이나 기준가를.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용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계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이요. 그래서 토지 건물 취득 당시 기준가의 몇 프로? 이거 양도 당시 기준가 아니에요. 취득 당시 기준가의 몇 프로? 3%. 미등기 양도하는 것은 필요계산 공제를 배제하는 건 아니고 몇 프로? 0.3%. 1,000분의 3 인정하고요. 지상권, 전세권 등등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 7%. 나머지는 몇 프로? 아파트 상층권, 분양권 등 저번 입주권 같은 나머지 애들은 몇 프로? 1%. 자, 절 보세요.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가면 부정타냐? 노피로율이라고 그랬죠? 3. 이걸 안 보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시험장에서 이런 걸 호흡을 맞추면서 나를 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지문 한 줄 싹 스쳐 지나갈 때 많은 공부 열심히 수업 잘 들은 분 수강생들은 수업 시간에 시험 볼 때 제 음성뿐만 아니라 제가 했던 제스처도 떠올라서 문제를 맞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꼭 잘 안 보는 사람, 호흡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입니다. 여러분. 맨 위에 토지 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등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 7, 1 적어 놓으시고.
손가락 표시 봅니다.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 중 매가만기 중에서 매매사가의 감정가액이 없다? 그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합니다. 그럴 때 환산주가에 소유할 때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아래 동그라미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으면 2의 금액을 필요금비로 한다.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환산가액 플러스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금비 계산 문제 합계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력과 양도비용 비교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으로 합니다. 결국은. 2번 봅니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과 필요금비상 공제 합계액이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력과 양도비용 합계액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필요금비로 할 수 있다. OX요. OX. 금방 봐놓고서도 OX. X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금비상 공제 합계액이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력과 양도비용 합계액보다 크대요. 그럼 둘 중 어떤 거? 큰 거로 해야지. 환산가액 필요금비상 공제 합계액이 더 크니까 이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금비상 공제 합계액으로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X입니다. 장특공제 올해 계속 장특공제가 독립화문제로 나올 것 같던데 안 나왔기 때문에 꼭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공제대상 인구업과 하는 거. 장특공제는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몇 년?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토지에서 비상토지 포함입니다. 대상이고. 자, 건물 1세대 다주택도 포함입니다. 조정상 지역 아닌 지역은 다주택도 대상이에요.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포함 제외 잘 봐야 돼. 입주권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조정 대상 지역 외에 1세 다주택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배제되는 거. 반드시 국내에 소지해야지. 국외자산은 장특공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국가공정지까지 신용수 장기 보유도 안 해줍니다. 반드시 등기되지 미등기한다는 배제되고 3년 이상 보여야 돼요. 항상 장특공제 문제 풀 때는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3년 미만 보유한 것은 제외하고 토지 건물 조합원 주권 이외 나머지 양도자산은 안 되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먼저 한다는 택은 장특공제 어떻게 한다? 배제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봅니다. 장특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 한정합니다. 옛날 때려부신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때려부신 주택의 양도차익 한정해서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합니다. 양도 차익의 공제를 곱한 금액이지 아까 문제 나왔어요.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을 한다. 양도 소득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을 한다. 그럼 틀려요. 일반적인 경우에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다가 이제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2%씩. 그래서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2, 3은 6. 올해 15년 구간이 신설돼가지고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몇 프로? 30%입니다. 12년 보유하면 장특공제 공제율은 몇 프로 중에? 12년 이상 13년 미만 보유에 따르면 24% 이런 식으로. 15년 이상일 때 30%예요. 고가주택 같은 양도세 과세는 1세대 주택은 보유연수 8%씩 적용해가지고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83, 24. 10년 이상, 얘는 15년이든 10년이든 똑같아요. 10년 이상이 몇 프로? 80% 공제합니다.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비교 여러분이 자 봅니다. 장특공제는 물적 공제라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10번이 20번이든. 근데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하고요. 공제 대상 기본공제는 모든 자산 다 돼요. 자, 미등기한도만 아니면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 입주권만. 보유기한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여야 되는데 기본공제는 보유기한 관계없고 등기 여부는 둘 다 미등기한도만 배제입니다. 공제 적용 장특공제는 보유기한에 따라 차등 공제하는데 3년 이상 산업 미만 이런 식으로. 근데 기본공제는 보유기한 관계없이 공제하고 동일 연도에 여러 번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면 10번이 20번이든 이번에 토지 양도했는데 요건 갖춰서 해주고 이번에 또 토지 양도했는데 못 갖춰서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10번이 20번이든 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 양도했을 때 아이고 쉽네 금방 한 건데 공제 대상에 배제예요. 금방 봤잖아요. 아까 금방.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예? 배제입니다. 공제 배제 체크하시고. 자, 기본공제는 공제 대상의 배제예요. 대상이고. 법령이자는 비사업토지 장특공제 대상의 배제예요. 비사업토지는 대상입니다. 장특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미등기한도만 아니면. 비고지양도했을 때 또 장특공제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공제 가능해요. 다만 1세주택에 대한 확대 적용만 안 해주는 거지. 기본공제는 무조건 깔아주고요.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물건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근데 기본 공제는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합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여기 보세요. 장특 공제는 물적 공제라 단독 소유든 공동 소유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게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다? 그럼 요건 갖췄다 해줍니다. 물건별로. 근데 기본 공제는 공동 소유자 각각 기본 공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동 소유 각각 기본 공제 해주니까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 되어 있으면 절세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요. 공동 소유 각각 공제합니다. 기본제는 250만 원씩.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 되어 있으면 부부 공동 명의 되어 있으면 250만 원 더 받잖아요. 6번 봅니다. 자, 이제부터 오류선다 문제가 쭉 펼쳐집니다. 6번 문제 보니까요. 소득세법상 고자가분 고기 한번 드시고 문제 풀기 전에 또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한번 하시고 또 아이고 고개를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또 한번 우로 돌리시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또 한번 자 어깨도 돌리시고요. 어렸을 때는 추석이나 설날 되고 그러면 설레이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먹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듣기로는 제가 막 진짜 신나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도 나이가 먹어봐라. 이거 명절이 되면 그냥 한숨만 늘지 별로 뭐 명절인지 아닌지 무슨 뭐 연말 되고 그러면 막 신나고 그랬는데 저 어렸을 때 근데 연말 되고 그러면 한숨만 늘지 뭐 별로 좋은 게 없다. 별로 감동이 없대요. 그러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별로 감동이 없어요. 추석이면 추석인가 보지 뭐 설날인가 보다. 연말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냥 크리스마스인가 보다. 그냥 그러지 설레는 게 없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자 그래서 감동이 자꾸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로지 제 관심은 설 명절 때 쉴 때 원고 작업 빨리 해달라고 문자 메시지가 계속 오니까 저 첫날은 그러니까 뭐 설날은 쉬고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은 원고 작업을 해야 되고 막 편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 아유 그러니 뭐 그냥 참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6번 여러분들은 놀아도 노는 게 아닐 것이고 자 여러분들은 놀아도 노는 게 아닐 것이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 경험식에 보면은 아예 그냥 어디 그냥 틀어박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괜히 이게 쓸데없이 그런 데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독하게 마음 먹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부한다고 마음 먹었으면 공부하는 시간은 아예 그냥 독하게 마음 먹고요 하셔야 되겠습니다. 합격이 그날만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영부영 보내면 내가 이제 요 연휴 끝나고 나서 그만큼 내가 더 힘들 거다 이런 생각만 하고 또 낙엽 떨어진 10월 말에 쓸쓸한 거리도 생각해보세요. 정신 바짝 나지. 그러면 지금 한 시간이나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공부가 안 될 때는 혼자서 이렇게 책을 보려고 했는데 만약에 책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아요. 강의를 좀 빠르게 속도를 너무 느리게 해놓지 말고 좀 빠르게 해놓고 속도를 1.5배속, 2배속 좀 빠르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집중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좀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인강 같은 것을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특히 부족한 부분 같은 것만 좀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산보하면서 외우는 거는 산보하면서 뭐 외워보세요. 산책 좋잖아요 날씨에. 자 그때 그냥 다른 사람들 뭐 어떻게 하든 동네가 좀 조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동네를 산책하면서 막 외우세요. 외울 거 막 외우면서 상상팔, 무등팔, 유시비시, 원팔, 막 이런 거 하면서 저 양도세 세율은 뭐 하면서 재산세는 토지는 분비는 뭐 하면서 막 외우고 다니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자갑은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배우자인 고자 을에게 증여했고요. 을은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내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한다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해? 5년 내. 그럼 2월과세 특례네요? 그럼 2월과세 특례 문제가 나면 항상 여러분 2월과세 특례 문제 나오면 항상 그 옆에다가 뭐라고 해놓고 그랬어요? 갑을병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 해놓고 문제 풀라고 했잖아요. 증여자, 수증자, 제3자 이렇게 딱 해놓고 문제 푸세요, 여러분들. 2월과세 특례는 하여튼 요거 수증자가 납세무자인데
취득 가격이나 취득 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단 비삼용 토지 아니고 등기되어 있고요. 갑의 취득 당시 가격이 얼마예요? 2억. 자,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 가격이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 증여받을 당시 가격은 얼마고요? 5억 원이고.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어요? 7억에 팔았답니다. 7억에 팔았고. 자, 그러면 1번 양도세 납세문자는 갑이다. X입니다. 납세문자는 누구라고요? 수증자입니다. 수증자. 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5억이며 양도차익은 2억이다. 자,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어떤 거랍니까? 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해야지. 얼마야? 2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2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차익은 그러니까 7억에서 2억 빼니까 얼마? 5억이다. 5억으로 돼 있어야죠. 5억 원이고. 자, 5억 원이고. 자, 그래서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해요. 다 취득식이나 취득가격은 다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2억에서 특례는. 그래서 취득가격 2억이고 양도차익은 5억이고요. 그래서 7억에서 2억 빼니까. 3번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원래 증여세는 기납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 안 시키는데 양도세 계산 시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기납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죠? 맞고. 3번 장기 포입 등재액은 토지 양도차익에 을이 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 부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당초 증여자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취득 가격이나 보유는 다 당초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증여자 갑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 보유한별 공제를 계산하고. 5번 갑과 을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부는 어차피 배우자 직김속은 어차피 한 몸이니까 한 사람한테 부과하면 결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6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게 될 때는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어차피 비과세니까 1세대 1택 비과세권 가축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안 해요. 7번도 같이 보세요. 양도수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 적용 안 해요. 1세대 1택인 고가주택도. 특례를 적용 안 하니까 취득가격은 얼마로 해야 돼요? 5억이 아니라 특례를 적용 안 하니까 이제 특례를 적용하면 증여자 취득한 가격으로 하는데 특례를 적용 안 하니까 취득 가격은 얼마? 5억 원으로 한다. 맞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7번은 맞습니다. 특례를 적용 안 하니까 증여받은 당시 가격 5억을 취득 가격으로 합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인데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증여받은 당시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 옳은 것은 3번하고 6번하고 7번이 옳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배우자 직계전 미속간 증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요, 이율과세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요거 다 않는 경우예요. 이건 OX가 아니라 다 특례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업인정거시로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수용된 경우, 내 의지로 양도한 거 아니니까 수용되는 경우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님번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특례 적용 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양도 시점에 다 가짜로 이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혼한 경우 특례 적용 안 해요. 근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1실택 비과세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안 하고, 1번 1실택인 고가주택 양도할 때도 특례 적용 안 해요. 특이하게도. 그 다음에 미음번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어요. 그럴 때 뭐하러 특례를 적용해요?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 정리해둡니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어떤 게 의미가 있어요?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취득가격은 아까 봤다시피 어떤 거를 취득가격으로 해? 증여받은 당시 가격 취득가격으로. 보기간도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례 적용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되면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증여받은 당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보기간도 증여받은 날로부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다 특례 적용하지 않는 거고. 8번 봅니다. 주택을 취득한 갑은 1년 보유한 후에 사망했다. 그 상속인인 자녀가 무주택자가 상속 개시부터 8개월 보유한 후 상속 등기하고 다음 달에 그 주택을 양도했다면
이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세의 적용세율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상속받은 자산은 원래 상속계시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부여하는 기산해. 그러니까 증여자가 보유한 기간 1년, 상속인이 받아서 상속받고 나서 8개월 보유하고 다음 달에 팔았으니까 9개월 보유했어요. 그러면 1년 9개월 보유니까 자, 요거 지금 뭐를 지금 상속받은 거예요? 주택. 주택은 1년 이상만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1년 이상 보였으니까 뭐예요? 6에서 42%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만약에 상속계시일로부터 세율 정시 상속받은 자산 세율 정시에도 상속계시일부터 보유는 기산에 따르면 9개월 보유했으니까 1년 미만이니까 40%였겠지만 1년 여기서는 지금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는 기산하니까 1년 9개월 보유한 거니까 그러니까 1년 이상 보였으니까 초과 누진세 적용됩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고 세율 정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9번 봅니다. 갑은 다음과 같은 아파트를 양도했다.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 금액은 얼마인가? 취득일이 2013년 9월 1일, 양도일이 2019년 8월 16일. 얼마 보유했어요?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한 거네요? 그렇잖아요.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한 거지. 그러면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로 추적 기준시가 5억 5천. 자, 항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뭐로 계산해?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합니다. 기준가 일단 필요 없고요. 양도가액 실거래가 12억입니다. 기준가 9억인데 실거래가가 있으니까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 기타 소개비 등 기타 필요비가 1억입니다. 갑은 1세대이며 비과세권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12억이니까 얘는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얘는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제 양도한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뭐라고요?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소득금액까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뭘 구하라고 잘 봐요. 양도 소득금액이니까 가필, 차장, 소까지 구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가필, 차장, 소까지 구해야 되는데 그럼 한번 봅니다. 여기 저기 지울게요. 가필, 차장, 필, 차, 장, 소, 요 양도 소득금액까지 지금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양도차익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전체 일반적인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얼마예요? 12억에서 취득가액 7억하고 기타 비용비 1억 합치니까 얼마? 8억을 빼요. 12억에서 8억 빼니까 전체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4억 원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12억분의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하잖아요.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전체 양도 언제 변년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9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12에서 9 빼니까 얼마입니까? 3, 4, 12. 12분의 10이니까 양도차익 얼마예요? 1억.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1억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특공제액은 안분계산에서 구한 이 고가주택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액 공제를 정합니다.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장특공제를 왕창해집니다. 보유연수입 몇 프로씩? 8%씩이요. 지금 몇 년 보유했어요? 5년 이상 6년 미만이니까 8, 5, 40. 공제율 40%를 정합니다. 5, 8, 40. 그래서 1억에 40%니까 얼마입니까? 4천만 원. 그러니까 자,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양도차익 1억에서 장특공제액 4천 빼니까 얼마입니까? 6천만 원. 6천만 원.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은 6천만 원이 돼야 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네, 있네. 4번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실제 양도한 가액이 실거래가로 12억이니까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뭐라고요? 고가주택입니다. 그리고 비과세권을 충족했어. 그러니까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이요.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가 되는데 그럴 때 안분계산합니다.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금에서 9억 원 이렇게 해서 안분해서 구하고 안분해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율은 보유연수의 8%씩 적용합니다. 양도세 과세는 1세대택은 일반적인 경우는 보유연수 2%씩이지만 얘는 8%씩. 그래서 5년 이상 6년 미만이니까 8호 40. 1억에 40%니까 장특공제 4천. 차, 장, 소요. 1억에서 4천 빼니까 얼마? 6천만 원입니다. 요 얘기예요. 자, 4번이 정답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 개정세법 내용이요.
거주자가 건물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몇 년 이내 건물 양도할 때, 자, 요거요, 5년 이내 해당 건물 양도한 경우로서 환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환상가액으로 매매사의 감정가액이 없어가지고 매감한기 중에서 환상가액으로 양도세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취득가격이 높아져가지고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 사람들이 일부러 계약서에 있는데도 환상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건물 신축하고 나서 5년 이내 해당 건물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해당 건물 산출세계요, 환상가액이에요. 자, 환상가액에 둘 개 체크입니다. 작년에 산출세로 바꿨는데 아니고 환상가액에 100분의 3에 100분의 5예요. 100분의 5, 5%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 결정세에 더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 산출세액이 없을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해요, 적용하지 않아요?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해요, 적용하지 않아요? 예?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가짜로 이렇게 환상가액으로 해서 양도세액 빵 만들어 놓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이 규정은 적용합니다. 5% 가산세 이거. 해당 건물 환상가액의 5%입니다. 산출세가 안 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바꿔낼 수 있는 것은 싹 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조정대상 지역 내 소지하는 등기된 주택을 고자갑이 2019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주어진 조건만으로 판단합니다. 1번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향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비과세금 받기 위해서는 부유한 중에 몇 년 거주?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비과세 맞고요. 2번 1세대가 1주택과 1조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받을 수 없다. 아까 했잖아요. 장특공제 조정대상 지역 내라고 지금 이 문제가 전제잖아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 1주택 1조업주권이 다 주택 양도하면 1세 2주택 양도니까 자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맞잖아요. 받을 수 없고. 3번 이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그냥 싹 다 깔아주죠. 미등경도만이면. 그 다음에 3번 입주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말합니다.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서 적용된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50%잖아요. 보유한 관계없이. 자, 원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분양권 얘네들 원래는 1년 미만 5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 입주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즉 분양권을 양도했을 때 무조건 몇 프로다? 50%입니다. 무조건 50%입니다. 무조건 50%고.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넘어갑니다. 어이구 마지막 장이네요. 아이고 마지막 장이네 보이네. 5번 보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래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20% 할증한 세율과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만 1년 미만 부였을 때 원래 주택은 또 40% 1년 미만 부여하면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세고로 하고요. 맞죠 여러분들? 5번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은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2019년 9월 16일에 상업용 건물 양도한 경우에 2019년 11월 16일까지 양도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 양도 주식 빼놓고는 양도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언제? 30일까지 11월 30일까지 양도세 자 신고 납부합니다. 2번 납부할세액이 1,400만 원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7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자 얘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 나눠서 우리 지난주에 다 했어요. 세목별 종합해서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 원래 납기내 최소 얼마 깔어?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요? 최대 4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대 400만 원을 납부기한 지나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 있어서 2019년 4월 20일 매매 대금을 청산하고 2019년 5월 4일에 허가받은 경우는 2019년 6월 30일에 예정시효가 납부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허가일이 나중인지 어떤 게 나중인지만 잘 봐야죠. 허가일이 나중이니까 7월 31일이요. 7월 31일까지 예정시효가 납부해야 합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허가일 5월 4일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까지요. 4번입니다. 부담보 증여의 채무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그 양도일이 2019년 7월 15일이라면 2019년 9월 30일까지만 예정시효가 납부할 수 있다. 부담보 증여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몇 개월? 3개월이니까 8, 9, 10, 10월 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예정시효 납부할 수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3개월이니까. 그래서 자 5번 봅니다. 예정시효 기간 내 무신고 과소 신고한 후 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거나 또는 수정 신고를 했다. 다음 연도에 그러면 해당 이 예정 신고에 대한 무신고 과소 기간세 몇 프로? 50% 깎아준다는 것. 2018년 개정세법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12번은 옳은 것은 5번만 옳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09번 테마 마지막 테마입니다. 소득세 총솔 및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니까 먼저요. 소득세법상 국외 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랬습니다. 옳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번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외환사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O, X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포인트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 X고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재정환율에 의한다. 맞죠, 여러분들? O. 2번 미등기 국외 토지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70%다. 국외재산 양도 시에는 등기와 관련한 거 또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이런 거 없어요. 70% 이런 거 없어요. 70%, 50%, 40% 이런 거 없어요. 국외에 소지하는 주식 빼놓고는 부동산 양도하면 무조건 보다 6에서 42% 초과손실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무조건 6에서 42%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양도소 기본공제는 적용되지만 장특공제는 국외산의 보유한이 3년 이상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국외산 양도시에는 기본공제는 깔아줘요. 근데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든 뭐했든 장특공제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3년 이상 보유했어도 안 해줘요. 장특공제는. 기본공제는 돼도 국외산. 다른 나라 국가공제가 신경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4번입니다. 국외산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에 있더라도 양도한 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국외산 양도 시에도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로 계산해요. 실거래가액이 없을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해요. 시가라는 게 없을 때는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도 동원되기도 하지만 하여튼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시가로 의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로 합니다. 국외산 양도도. 5번 물납은 허용되지 않으나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 예? 자, 물납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근데 분할 납부는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5번, 만약 거주자가 국내 주택 등기되고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국외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국내만 1주택이면 돼요. 1세대 비과세에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7번 국외산 양도에 대한 납세무자는 양도련지 계속해서 국내 3년 이상 주소가 있는 거주자의 양도에 한해서 과세한다. O, X. 아이고 국외산 양도 시에는 거주해야 되는데 그때 거주하라는 것은 양도련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수 중 거주하만이 납세무 있지. 3년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5년 이상 주소고수 줘야 됩니다. 7번 X. 8번 거주의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세율은 등기 여부 주택수 보유한에 관계없이 과세 표준금의 크기에 따라 6에서 42% 세정된다. 예? 자, 국외산 양도 시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등기나 이런 거 관계없죠? 주택수 보유한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국외 주식 빼놓고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산 양도했다. 국외산은 무조건 뭐다? 주식 빼놓고는 6에서 42% 초과손실 적용됩니다. 등기 여부, 주택수, 보유한 관계없습니다. 국외 소지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산은 무조건 6에서 42%입니다. 아셨죠? 주식 빼놓고는. 주식은 아예 알 필요도 없어요. 세율은.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국외산 양도에 대해서 납부하거나 납부할 양도세액은 산출세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세액 공제 방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가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하는 방법과 산출세에 세액 공제하는 방법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세금 낸 거 빼줘야 되잖아요.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10번이요. 국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준시가에 관한 규정도 국외재산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에?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그린란드 전 세계 부동산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겨요? 그러니까 기준시가에 관한 거라든가 등기에 관한 것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준용한다 틀렸어요.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라스트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납세 문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1번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은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다. 에?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은 얘 뭐예요?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는 마돈나는 국내 원천 소득만 우리나라 발생한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 있다. 맞잖아요. 마돈나 국외 소득 납세 의무 없어요.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지 아니한 개니까 비거주자니까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 있다 맞고요. 2번 고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고소득 개인을 말한다. 그렇죠? 예. 주소 있거나 주소 없더라도 1년 이상 고소득 개인을 말하고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1년이 아니라 뭐 해야 돼? 183일 이상. 183일 이상 고소득 개인을 말합니다. 1년이었다가 바뀐 지 한 4년 됐, 4, 5년 됐어요.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고소득 개인을 고자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1년 이상 아닙니다. 183일 이상입니다. 그래서 2번 X고. 그 다음에 3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각 고유자가 납세금을 진다.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주의가 하니까 각각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 국내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날 또는 국내 거소를 둔 날에 비고자가 고자로 전환된다. 여러분, 자,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다 그러면 거주자예요. 근데 또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해요. 그러면 국내 주소를 둔 게 183일 단 날부터 아니에요.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 주소를 둔 날부터고. 그 다음에 거소는 거소를 둔 날부터가 아니라 거소를 둔 기간이 얼마예요? 183일 이상.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날부터 183일이 되는 날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왜냐하면 거주자라는 게 국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고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 둔 자가 거주자가 되니까 주소는 주소를 둔 날부터 비거주자 거주가 되고 거소는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둔 날부터가 아니라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소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4번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당 과세기한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도합 5년 이하의 주소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 미녀들의 수다에 나왔던 따루, 자밀라, 에바 제가 고등학교 때 펜팔했던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럴 때 자밀라, 우즈베키스탄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걔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자밀라가 소득이 걔라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고치셨습니다. 그 자밀라 씨가 우즈베키스탄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원칙이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이게 국외 발생 소득만 납세금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5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것은 2번하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인사말이 거기 있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하여튼 앞으로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이제 통용모의고사 과정이라든가 계속해서 또 이거 이제 대충 이제 이걸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와서 얘기하기를 이제 감 잡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계속 틀린 거라든가 또 계속 핵심 요약해 놓은 거 이런 것들 계속 반복 또 이걸 보셔야죠, 여러분들. 안 본 말씀 강의 이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영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보충되는 지문, 응용되는 것들 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힘내시고 다음 주에 또 시식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잘